네, 글로벌 전략가제 시간입니다. 지금 최근의 이슈들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뿐 아니라 국내의 4월 전략가제 짜볼까요?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 미국 증시를 보면요. 네. 금리 인하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와 월가 간부들의 발언들로 굉장히 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말 그 고용 지표부터 좀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일단은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예, 잘 나와서 두 가지 다행히 뭐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 증시는 다 올라서 이제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아직은 강세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고용 지표를 두고 우리가 뭐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는 결국은 고용 안정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움직였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미뤄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고용에 대한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매우 강세장이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장 심리가 매우 안 좋고 약세장이었다라고 하면 이 고용지표 자체를 조금 금리 인하 후퇴로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했을 수도 있다, 역으로. 작년에가 사실 배드뉴스 이즈 굿뉴스였던 것처럼 반대로 올해는 그러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일단은 그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면서 주행 자체가 좋았다, 시장 자체가 좋았다, 강세장이다. 그걸 우리가 하나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연준 위원들, 총재들 이제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 그분들의 이제 계속 그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 전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60%대 이상이었던 6월달 금리 1회 이제 인하 전망이 사실 이제 50% 초반까지 내려와 버려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 이야기도 이제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라는 것도 50%지만 여전히 인하하겠다는 것도 50%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금리 인하를 막상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너무 과열이고 그 다음에 이게 금리 인하를 할 때 고용지표 그때 당시에 경기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시장 자체가 조금 변동성들은 있지만 뭐 금리 인하가 좀 뒤로 미뤄지면서 성장주들에서 좀 타격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주식시장은 겁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가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바이오 섹터들, 미국 제약 바이오 섹터들도 좋은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해 보자. 그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고용 지표가 이제 그 지표상보다 어떻게 해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탄탄한 미증시의 상승을 주말 사이에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일일비 안 해도 되겠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너무 지금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말자.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미증시 안에서 종목은요. 애플과 테슬라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네, 지금 1분기에 워낙 지수 대비해서 안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반격을 좀 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은 지금 대규모 감원, 그리고 테슬라는 로보택시. 자, 이 두 가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애플은 지난 2월 달에 제시한 그리고 이제 나왔던 실적들이 사실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가이던스조차도 약간 둔화를 예상을 했었죠. 아이폰에서는 그래도 판매가 괜찮았지만 기타 아이패드를 비롯한 다른 제품군들에서는 사실 성장성이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큰 기대를 모았던 비전 프로도 우리가 이쪽에서 크게 밸류에이션, PR의 확장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전 프로로 애플이 큰 돈을 벌어들이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애플이 지금 시대의 화두인 AI 쪽에서 뭔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주주분들도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나 있다. 그런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좀 그 시대의 흐름에 동참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주도주나 글로벌 주도주가 어차피 AI나 AI 반도체와 관련된 주들인데 애플이 그쪽에서 좀 약간 긍정적인 청사진들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애플을 일정 부분 좀 줄이고 다른 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그쪽에서 투자를 하시는 경향이 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에 테슬라나 애플이 뭐 영원히 올라갈 것 같았지만 또 쉬는 구간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엔비디아나 반도체 주식들도 분명히 일정 부분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또 사이클을 타면서 쉬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쯤 되면 또 애플이 또 지금 열심히 투자하고 있거나 보여주는 모습들에서 또 긍정적인 성과가 또 나오게 될 테니까, 다만 조금 지금은 비중에 좀 비중 조절은 좀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앞서도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전기차 악재는 사실 계속되고 있긴 하죠. 판매량도 계속 감소되고 있고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사실 전기차 섹터 자체가 올라가려면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그 이상,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새로운 재료들, 이전 주에서도 굉장히 좀 모멘텀을 받기 때문에 이제 단순하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약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보다 그 이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사업들 나오고 있는 택시 로봇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여주는 청사진들이 그동안 보여줬던 청사진들을 어떻게 빨리 돈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수익으로 회수할 수 있느냐,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뭐 작년에 테슬라와 애플이 굉장히 핫한 주식들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 좀 힘들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나 있는 것 같은데, 또 기다리다 보면 사실 앞서서 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많이 보이는데, 무조건 또 지금 빠졌다고 부정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네. 보여주고 있는 청사진들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여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애플과 테슬라는 M7에서만 좀 제외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증시에서 그것보다 그렇죠. 더 오른 종목들이 맞습니다. 워낙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하지만 좀 서학개미들이 사랑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네. 좀 우리가 좀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로 넘어와 볼까요? 삼성전자 정말 잠정 실적 발표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실적을 냈고요. 자, 이제 뭐 10만 전자 가느냐 안 가느냐보다 언제 가느냐가 이제 더 관심사가 커졌습니다. 영업이익 10배 정말 깜짝 실적 이후에 미국에서의 투자 규모도 늘었고요. 이제 뭐 낸드가 돌아왔다. AI의 핵심 HBM의 기대감은 더 커진 상황 가운데 삼성전자의 좀 핵심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뭐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수 수량을 보면요, 뭐 지금 당장 주가가 꼬꾸라질 또는 하락할 그럴 기세는 아닙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의 문제일 수 있는데 뭐 10만 원까지 간다 못 간다는 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올해 영업이익과 내년도 영업이익이 한 60조 정도까지 보는 것 같은데요, 컨센서스가. 근데 공교롭게도 2018년도 영업이익이 59조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때가 고평가냐 지금이 적정한 평가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긴 합니다만,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미 그 정도의 영업이익군은 사실 보여줬었던 회사입니다. 그때 2017, 18년도는 이제 그때 당시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HBM으로 확장되고, 그 다음에 HBM이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D램과 낸드까지도 낙수 효과를 보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올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2017년, 18년 초에 고점을 찍고 2018년도 말에는 사실 주가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내년까지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걸로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올해까지는 분명히 좋을 거고요.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날 영업이익 생각보다 컨센서스 5.2조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내면서 좀 많이 좀 공교롭게도 그날 미국 시장이 좀 반도체가 좀 많이 내려서 좀 삼성전자가 지켜줄 거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 막판에만 조금 올라왔지 사실 그닥 그렇게 양호한 실적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주 이맘때쯤 생각해 보면 잠정 실적 나오기 전에 주가가 좀 세게 오르면
전력 실적 나오고 나서 주가 좀 약간 빠지는 네. 예,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다시 접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2, 3주 뒤에 이제 좀 세분화된 실적들이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뭐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그다음에 이번 주 있었던 총선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동성 요인들은 많이 있는데 뭐 그런 모습들 자체하더라도 일단은 반도체 AI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하고 그다음에 올 연말까지 이제 일단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 여러 가지 공유를 해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수를 보면 이제 네. 꺾일 기세는 아직 안 보인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 발표 나오고 잠정식 나오고 잠깐 주춤한 부분이 이제 네. 2, 3주 안에 진짜 실적이 나오고 좀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 좀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 수혜주 네. 뭐 엔비디아나 삼성전자 그 외에 이제 확산되는 그런 종목들 찾기가 이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달에만 유리기판 관련주가 60%가 올랐고요. 네. 이제 AI 확산에 달려나가는 유리기판주 국내 투자자들의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뭐 필옵틱스, YCK 뭐 대단한 상승세에 앞으로 좀 더 갈 것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단기 테마에 그칠 거라고 보세요? 유리기판 이번 주 굉장히 핫했죠. 근데 그리고 유리기판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테마, 지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 테마이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 게 아직까지는 양상이 되려면 2026년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관련 주식들이 있어서 초반에는 유리기판을 한다, 사업 자체에 영역군이 있다라는 이슈로 전부 다 올라가지만 테마주들의 흐름들을 보면 처음에는 관련주가 돼서 다 올라가지만 나중에 좀 주가가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서 관련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유리기판과 관련된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제자리 가는 케이스도 많죠. 근데 지금은 실질 어떤 종목이 유리기판의 진짜 수혜주가 모르기 때문에 종목이 다 우르르 올라가는 거고요. 일정 부분 지나고 나면 진짜 수혜주들이 분명히 또 가려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올라서 급등했고 테마주의 양상을 좀 보여주지만 나중에 2026년도로 가게 되면 유리기판 자체가 생산 단가도 좀 낮출 수 있고 안정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형주 구간에서는 분명히 이 관련으로는 충분한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또 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에서는 좀 매매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음 궁금한 사항이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 네. 대한 이제 기대감은 이번 총선 결과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주 전망과 전략 같이 네. 세워주시죠. 이번 주 이제 전망을 하자면 굉장히 변동성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이번 주 4월 달까지는 근데 변동성이 좀 심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밸류업이라는 키워드 자체만 놓고 보면 밸류업은 총선용 정책은 아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 총선을 빌미로 주가가 좀 하락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향후의 스케줄들은 올 연말까지 계속 있습니다. 5월 달에는 2차 프로그램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로 갈수록 ETF 지수도 나오고 지수가 나오게 되면 기관 자금도 몰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금 우리가 2월 달에 보여줬었던 그 밸류업 프로그램과 엮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되 혹시나 내 포트에 밸류업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4월 달, 5월 달에 주가가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포트에는 좀 넣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디 여러분 넣으세요? 네, 현대차나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금융지주 종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최근에 많이 하락했다 이제 반등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가격 멜트까지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저도 4월 달에는 공격적으로 아직은 다시 편입은 아직은 뭐 시기는 못하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다시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작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황유연 팀장님과 인사드리며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